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보통 팔이나 다리 쪽에 또 목, 허리 쪽에 통증이 생기면 통증의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바쁘거나 병원에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심정으로 통증 주사를 통해서 해결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뭔가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겼다는 사인입니다. 신호이기 때문에 이 통증을 없애는 가라앉히는 치료만 지속적으로 받으면 그것이 근본적으로 병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을 키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심장 부위에 통증을 느낀다면 이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고 우리가 통증으로 느끼게 되는 것인데, 통증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자칫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으로 인해서 심장이 서게 되거나 심장 근육이 상하게 되면 치명적인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통증을 느낄 때는 반드시 통증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온몸의 장기, 근육, 피부 등의 거미줄처럼 뇌에서 척추신경, 말초신경으로 연결된 신경들이 우리 온몸을 거미줄처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마치 전선줄처럼 통증을 느끼게 되고, 이 신경을 통해서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또 장을 움직이게 하고 심장을 움직이게 하고 호흡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신호를 뇌에서 보내게 됩니다. 1980년도에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찍었던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영화배우가 1985년도에 불의의 말사고로 목신경을 크게 다쳐서 전신마비가 돼서 호흡도 안 되고 평생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다가 남은 여생을 살다가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경계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은 통증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근육들, 장기들을 움직이는 그런 전깃줄, 센터와 같습니다. 발전소 센터와 같습니다. 급작스럽게 신경 기능이 멈춰버리면 그 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장기나 근육, 그 부위는 멈추게 됩니다. 단전이 되면 모든 기계가 스탑하듯이 신경이 멈추면 우리 몸은 스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을 없애는 신경 주사만 맞고 통증이 없어지면 치료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신경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근육을 움직이는 기능이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끼는 상태가 되면 다음에는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면서 근육도 마르고 마비가 진행되는 것이 척추관합착증이나 척추디스크 탈출증의 경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목이든 허리든 팔이든 다리든 계속 지속이 되고 2, 3개월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을 때, 신경주사도 5번 이상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지속될 때는 무엇인가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그 원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통증을 가라앉히면 치료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신경주사를 반복적으로 맞으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주사를 반복적으로 맞으면 주사바늘에 의해서 척추신경이 직접 찔릴 수도 있고 상하게 돼서 감각마비나 근력마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사바늘에 의해서 직접적인 손상을 받는 것 외에도 척추신경은 딱딱한 뼈나 또 디스크에 계속 눌려 있기 때문에 척추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도 눌려서 피가 잘 안 통하게 되면서 신경세포가 변성되고 죽어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서서히 간접적으로 죽어가는 신경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직접적인 압박으로 신경세포가 죽는 경우도 있고, 이런 척추병의 진행을 신경주사나 신경성형술 같은 시술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척추디스크나 척추뼈나 근육의 염증입니다. 척추염증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항생제에 안 듣는 균에 의해서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급속도로 진행하고 수술에도 반응이 없이 폐혈증에 빠지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3, 4년 전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신생아 5명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디서 균이 들어가는지는 모르나 균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은 났지만 원인은 못 찾았습니다. 척추 부위에 자꾸 주사를 통해서 약을 넣으면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균이 들어가는 경로는 주사약을 섞는 과정에 오염이 되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 피부나 기구 소독이 잘 안 되었을 때 균에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일단 염증이 생기면 그건 누구의 책임으로 규명할 수가 없고 오로지 환자분이 그 뒷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길 수 있는 반복적인 신경주사의 부작용은 경막 참공에 따른 뇌척수액 누수로 두통이 지속되게 됩니다. 경막은 척추신경을 감싸고 있는 보자기와 같은 막입니다. 이 보자기와 같은 경막에 의해서 수십 개의 척추신경들이 둘러싸여 있고 이 경막 안에는 뇌척수액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신경이 둥둥 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경 기능을 유지하게 되는데 주사를 맞다가 이 경막에 구멍이 나거나 경막이 뚫리게 되면 그 뚫린 구멍을 통해서 뇌척수액이 계속 빠지기 때문에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구멍난 경막 부위를 막기 위해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반복적인 척추신경 주사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는 주사약에 포함되는 스테로이드라는 약의 부작용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게 되며 몸 상태에 맞게 분비가 조절이 되는데 주사약을 통해 과다로 몸속에 주입이 되게 되면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를 악화시키게 되며 또 몸을 붓게 만들고 2차적인 부신피질 호르몬 결핍증 등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맞으면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데 척추신경 주사를 6개월에서 1년 이상 주기적으로 놓는 것도 있던데 환자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반복적인 주사를 맞았을 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는 주사약 성분 중에 하나인 리도카인이란 마취제를 쓰는데 이 약에 대한 알러지 반응으로 쇼크 반응이 일어나며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며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목은 위험하기 때문에 목신경 주사를 받을 때에는 이런 쇼크가 일어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목신경주사는 안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척추신경주사는 간단해 보이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3번 이상 하지 않고 또 특히나 목 부위는 가급적 척추신경주사를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척추신경주사 성분이나 약이나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굳이 위험한 신경주사 대신 내복약, 먹는 약으로도 조절이 된다면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환자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훨씬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통증을 느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통증이 생겼는지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무조건 통증을 없애는 것은 과학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척추질환은 우리 몸의 근육을 움직이는 전선줄 같은 역할을 하는 척추신경이 얼마나 눌리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전선줄 역할을 하는 척추신경이 문드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무조건 진통제를 퍼붓는 것은 비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정밀검사인 MRI 검사를 통해서 척추신경이 얼마나 눌리는지를 진단한 후에 경미할 때는 신경주사보다는 약물치료나 보존치료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십 번 맞는 반복적인 척추신경주사는 위에 말씀드린 5가지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척추관합작증, 척추디스크 탈출증을 치료하는 신경외과 의사 김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My Jesus was. He washed my sins.